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반도체 역량 그리고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기어이 일본이 한국을 하이트리스트에서 뺐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수출 규제를 받게 되는 전략물자는 총 1120개에 이릅니다. 잘 보면요, 전략 물자는 다시 민간 품목과 비민간 품목으로 나뉩니다. 민간 품목은 263개고 비민간 품목은 857개인데요. 민간 품목은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품목은 백색 국가를 포함해서 일본이 모든 국가에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핵물질 등 직접적 무기에 해당되는 품목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전략 물자 가운데 비민가 품목 857개입니다. 비민가 품목의 경우에는요, 다시 개별 허가 품목과 특별 일반 포괄 허가 품목으로 나뉩니다. 특별 일반 포괄 허가 품목을 못 받게 되면 개별 허가 품목이 되는데요. 개별 허가 품목이 되면 한 번 수출 심사를 받을 때 최대 90일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심사의 유효기간도 수출 심사 유효기간도 6개월에 그칩니다. 하이트리스트 국가에 속해 있었을 때는 수출 심사가 하루 이틀 2, 3일 사이에 끝나고 그 유효기간도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이제 6개월이 되니까 이전과 비교하면 6분의 1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만큼 수출 심사에 따른 기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한번 받고 나서 유효기간도 6분의 1로 줄어드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이번 조치로 피해가 우려돼서 집중관리 품목에 넣은 것이 총 159개입니다. 그러니까 비민가 품목 857개 가운데 우리 기업이 실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한 159개 정도로 지금 정부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일본이 하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서 비민가 품목 중에서 몇 개를 개별 허가 품목에 넣고 또 몇 개를 특별 일반 포괄 허가 품목에 넣을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본이 그 정보를 오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요, 비민간 품목 중 절대 다수는 결국 개별 허가 품목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특별 일반 포괄 허가 품목이 된다고 해서 수출 규제 절차가 개별 허가 품목보다 확연히 덜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특별 일반 포괄 허가 품목 같은 경우도 수출 기업이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일본 경제 산업성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공식적인 절차만 보면 개별 허가 품목이 수출 심사 한번 받을 때 최대 90일 가량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훨씬 더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 일반 포괄 허가 품목 같은 경우도 일본 정부가 괴롭히려고 들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겠죠. 일단 이 정도를 이해해 놓고 반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요, 이번 하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서 추가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이 반도체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 3종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급소를 찔렸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번에 그 한국을 하이트리스트에서 빼면서 리지스터, 마스크 등을 전략 물자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리지스터 같은 경우는요, 통상 반도체에서 포토 리지스터를 의미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7월부터 수출 규제 대상이 된 품목이 있죠. 바로 비메모리 공정에 쓰이는 극자외선 EUV용 포토 리지스터입니다. 근데 또 한 번 리지스터를 전략 물자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비메모리 공정에 쓰이는 극자외선용 포토 리지스터 뿐만 아니라 불라아르곤 ARF라고 하죠. 불라아르곤 ARF용 포토 리지스터도 규제 품목에 오를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공정에 쓰이는 메모리용 포토 리지스터도 규제 품목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ARF용 포토 리지스터가 규제 대상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메모리 공정에 쓰이는 메모리용 포토 리지스터도 규제 품목에 올랐다는 뜻이죠. 여차하면 일본 정부가 메모리용 포토 리지스터 수출 규제를 통해서 메모리 생산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요, ARF용 포토 리지스터의 경우
그러니까 메모리용 포토레지스터의 경우에는 아예 대체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내 기업도 대체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내부적으로 이 ARF용 포토레지스터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근에 국내 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체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제품의 대체제가 없다시피 한 그 EUV용, 비메모리용 포토레지스터보다는 사정이 조금 낫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메모리용 포토레지스터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또 그 공급선을 바꿔야 되는 만큼 혼선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 마스크도 문제인데요. 포토 마스크는 유리기판 위에 반도체 회로를 형상한 것을 의미합니다. 포토 마스크를 올린 후 빛을 쬐으면 웨이퍼 위에 바른 포토 레지스터가 빛에 반응해서 회로를 복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데 필수 품목이 바로 포토 마스크입니다. 또 블랭크 마스크는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토 마스크와 블랭크 마스크의 경우 일본산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74.6%, 6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비중이 너무 높은 거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이 수출 규제에 노골적으로 나서게 되면 결국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는요, 초미세 공정에 쓰이는 극자외성 EUV용 같은 블랭크 마스크는 일본 호야가 전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호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여서 비메모리용 비메모리 공정에서 또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 그 하이트 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사실 실리콘 웨이퍼가 이 전략 자산의 전략 물자 리스트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산 웨이퍼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60%,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80%에 이른다는 게 업계 추산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가 전략 물자 리스트에 오를지 말지를 두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이번에 전략 물자 리스트에서는 이 실리콘 웨이퍼가 빠졌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참 다행스러운 대목이죠. 이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일본의 시네츠하고 섬코란 회사가 27%하고 26%로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회사 합치면 53%니까 사실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독일 실트로닉스, 미국 선 에디슨, 또 국내에서는 SK 실트론 같은 회사도 웨이퍼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생산량과 품질 면에서 보면 일본 업체와 격차가 크다는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참 다행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요, 이미 고순도 불화수소, 비메모리에 쓰이는 EUV용 포토 레지스터에 대한 수출 규제로 발등에 뿔이 들어진 상태인데요.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이번에 하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배제되면서 추가로 포토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등의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대체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메모리용 포토 레지스터, ARF 포토 레지스터죠. 이 같은 경우도 공급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메모리 양산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소재 국산화를 자꾸 강조하는데 소재 국산화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재 국산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품목이 점점 많아지면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죠. 규제 품목이 늘어날수록 국산해야 될 소재도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소재 국산화를 깨야 되겠지만 소재 국산화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단계 어렵습니다. 9월 정도가 되면요, 아마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재고, EUV용 포토레지스터 같은 품목의 재고가 떨어지면서 실제로 양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업들의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전에 일본과 쇼부를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요, 한국이 세계 공급량의 70%를 차지하는 디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 수출을 규제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국이 일본처럼 한국 정부도 일본을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일본으로 수출을 할 때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꼼꼼히 심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확실히 우위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수출을 좀 덜 하면 일본도 골탕을 먹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가만 보시면 이 부분도 사실 실효성이 약합니다. D램 메모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공작 기계도 들어가고 사실상 모든 IT 기계에 들어간다 보면 되는데요. 한국이 공급을 끊게 되면 일본의 소니 등 IT 업체들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D램 메모리 반도체는 규모가 5억 5,231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로 한 6,600억 정도 규모인데요. 1조도 채 안 됩니다. 이미 이런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미 일본의 전자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D램 반도체 수입량도 많지 않은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생산 기지를 대부분 중국, 동남아 등으로 옮겼습니다. 반도체 금수 조치에 나설 경우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도 이 카드를 쉽게 빼내들기는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심정으로 일본에 대해서 백색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했지만 사실은 그 D램 수출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미죠. 더구나 가만 보십시오. 내년 7월에 도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일본의 5G 시장 특수가 예상됐던 시점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삼성으로서는 다 날릴 판입니다.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삼성으로서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그 하웨이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이제 일본이 미국 편에 붙으면서 하웨이 장비는 수입하지 않을 거고 일본이 삼성도 지금 한일 관계가 파토나면서 삼성 통신 장비도 결국에는 안 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일본의 5G 시장을 유럽의 노키아와 에릭슨이 다 먹을 판으로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은 사실상 경제 전면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빼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사실은 강대강으로 나온 조치인데요. 금방 얘기했다시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진다고 불이익 보는 것이 별로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일본의 반도체 수출을 하지 않거나 수출에 애를 먹일 수는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별로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한국으로서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과 미국, 유럽입니다. 일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본도 타격을 받겠지만 우리가 반도체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피해는 사실상 세 발의 피해에 가깝습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요, 파국으로 가기 전에 일본과 쇼부를 봐야 됩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시행 시기가 8월 28일부터입니다. 당장 수출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당수 품목에 대해서 수출 심사를 일본이 질질 끌면서 90일까지 끌면서 애를 먹이려는 것입니다. 달리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 소재 재고가 떨어지는 9월이 끝나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해서 파국을 맞는 게 급선무입니다. 한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사실 우군이 되어줬던 게 미국인데요. 미국도 이제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까지 들먹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 카드를 실제 빼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동해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일본 정부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파악한 우리 정보력을 고려하면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 발등을 찍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만약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실제 빼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우리 정부에게 너들이 감히 우리 미국을 협박해 라고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은 낮다는 뜻입니다. 지금껏 한일 갈등의 기계적 중립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일본 편을 들고 있는 트럼프의 의중을 잘 봐야 합니다. 만약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빼들면 미국이 한일 간 안보 공조를 깨려고 한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페널티를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페널티를 들이댈 명분도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지금 석탄 밀수 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암암리에
여기에 방조했다, 책 등의 그 책 잡힌 일이 하나둘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요, 때로는 이번 일 같은 경우는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든 실리를 취하는 게 이기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사실 인정하지 않으면요, 파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날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한 날 얼굴을 붉히면서 비장한 각오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재를 국산화하고, 일본도 우리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고, 또 우리 기업의 소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금융도 보조를 맞추겠다, 뭐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다 필요한 대책들입니다. 다 맞는 말이죠. 특히 이 보호주의가 득세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현재 부품 소재 전략을 다시 한번 재고하고 자리팔을 서둘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이런 것은 단기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품 소재 국산화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일본의 농간에 휘둘려서 중구난방으로 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도 통과됐는데요, 추경에 몇천억 정도 끼워넣고 정치인들이 생색내기는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재 국산화가 곧바로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비상시국에 급한 마음에 이 추경을 통해서 돈을 집행하게 되면요, 쓸데없는 곳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기 십상입니다. 더구나 소재가 국산화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만들어서 상업화가 가능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만들려면 지금 같은 날림으로는 택도 없다는 얘기죠. 결국엔 레퍼런스도 필요합니다. 소재가 국산화된다고 해서 그걸 바로 채용할 기업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 시스템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만큼 안정화됐다, 그 제품은 믿을만하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되고, 그러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국산화된다고 바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정부는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재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저도 그 발언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지금 정부의 무능과 외교 실패를 덮는 수단, 그리고 부품 소재가 단기에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가리는, 그래서 현실을 호도하는 그런 사자성어로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해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